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고급 물리학 멤버십 코스로 30번째 시간이죠. 지금 계속해서 해밀턴 역학의 포화송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의가 있죠. 함수 UV의 포화송 브라켓은 이렇게 캐노니컬 베어리어블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전부 다 더한 것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 포화송 괄호가 정의가 된 첫 번째 계기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런 캐노니컬 베어리어블의 함수, 캐노니컬과 시간의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체인 룰을 써가지고 이 QK와 PK 함수니까 QK 편미분한 거에다가 QK 덧 곱하고 PK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PK 덧하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편미분한 거, 그 다음에 DT 나누기 DT는 1이니까 그대로 뒀죠. 여기서 해밀턴 방정식을 이용을 할 것 같으면 해밀턴 방정식이 어떻게 됐던 거냐면 QK 돛은 파셜 PK분의 파셜 H, 그 다음에 PK 돛은 마이너스 파셜 QK분의 파셜 H니까 QK 돛과 PK 돛에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요 앞부분이 포화송 브라켓의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이것을 U하고 H, 해밀토니안 사이의 포화송 브라켓 더하기 파셜 T분의 파셜 U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으니까 임의의 함수 F에 대해서 F는 물론 캐노니컬 베어리어블과 T의 함수라고 한다면 지금 U를 이제 F로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이것의 미분은 전미분은 또는 토탈 데리바티브는 항상 이런 꼴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함수든지.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전미분을 우변으로 표시하면 이때 함수 F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항은 무엇 때문에 보여주냐면 이게 F가 Q와 P의 함수인데 Q와 P가 시간의 함수니까 그것에 의해서 변하는 항,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항은 바로 F가 시간에 대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딱 의존하기 때문에 변하는 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화송 가로를 계산할 때 몇 가지 성질을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정이고 포화송 가로를 하는데 똑같은 함수의 포화송 가로는 0이다. 그리고 두 함수의 포화송 가로에서 두 함수의 순서를 바꿔 쓸 것 같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 다음에 어떤 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더한 것은 포화송 가로가 이렇게 분배 법칙을 만족한다. 그리고 두 함수에 곱하고 세 번째 함수의 포화송 가로는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야코비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이중 포화송 가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순환 순서대로 UVW, VW, WUV 요 이중 포화송 가로를 할 것 같으면 이걸 다 더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화송 가로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면 중요한 게 뭐였냐면 다이렉트 컨디션이었어요. 자, 이거를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다이렉트 컨디션을 구하고 이걸 이제 증명하는 데 이용했었죠. 그건 캐노니컬 베어리어블 사이에 옛날 캐노니컬 베어리어블과 새 캐노니컬 베어리어블 사이의 편미분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증명할 때 이게 항상 이제 잘 이용이 되니까 이 다이렉트 컨디션은 좀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리고 포화송 브라켓 중에서 무엇의 포화송 브라켓이 중요하냐면 캐노니컬 베어리어블들 자체의 포화송 브라켓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펀더멘털 포화송 브라켓이라고 했습니다. 이 펀더멘털 포화송 브라켓은 바로 Q와 Q 사이의 포화송 브라켓은 어떤 다른 거라도 같은 거나 다른 거나 다 0인데 0이 아닌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Q1과 P1의 포화송 브라켓은 1이다. 그리고 P와 P 사이의 포화송 브라켓은 전부 다 0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화송 브라켓의 굉장히 강력한 성질이 뭐냐면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이 U와 V라는 함수를 Q와 P에 대한 포화송 브라켓을 구하고 U와 V를 새로운 캐노니컬 베어리어블 라지 Q와 라지 P 함수로 표현해 가지고 라지 Q와 라지 P 함수의 포화송 브라켓을 구한 것이 그 값이 같다고 했죠. 그래서 캐노니컬 베어리어블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더라도 어떤 캐노니컬 베어리어블로 하거나 포화송 브라켓 값은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다 첨자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자, 이런 강력한 성질들 있는 거 가지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밀턴 방정식을 포화송 가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포화송 가로는 이것이었고, 또 이미 함수의 시간의 도함수를 구할 것 같으면 항상 우리 이걸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해밀턴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일식을, 요 식을 일식이라고 부르겠어요. 이 일식에다가 f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그냥 캐노니컬 베어리블 하나 있는 QK0를 대입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QK는 K가 1, 2, 3 이런 거죠. 그 1, 2, 3 이런 거 중에 K0를 하나 골랐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식에다 QK0를 대입할 것 같으면, 자, 첫 번째 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F 대신에 QK0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파셜 T분의 파셜 QK0는 QK0는 T가 없으니까 이거 0이 되죠. 그래서 요거 한 항만 남아있고, 이것을 갖다가 포화송 가로를 이렇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전개를 할 것 같으면 맨 첫 번째 요 인자, 요건 뭐가 돼요? 요거는 파셜 QK분의 파셜 QK0는 K하고 K0가 같을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그리고 요거 두 번째는 요거는 P하고 Q를 편미분한, Q를 P로 편미분한 거니까 항상 0이죠. 그래서 뭐만 남았습니까? 요거 파셜 PK0분의 파셜 H만 딱 남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해밀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식에다가, 저게 바로 그래서 그 해밀턴 방정식의 형태로 됐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일식에다가 PK0를 대입할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한 거와 똑같이 두 번째 항은 없어지고 이제 요것만 남았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포화송 브라켓을 이렇게 전개할 것 같으면 첫 번째 항의 이 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0이죠. 파셜 QK분의 파셜 PK0니까. 그런데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K하고 K0가 같으면 1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파셜 PK0분의 파셜 H가 나왔으니까 이건 바로 두 번째의 해밀턴 방정식과 똑같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여기 이 편미분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QK 돛은 플러스 파셜 PK분의 파셜 H, 그리고 PK 돛은 마이너스 파셜 QK분의 파셜 H 그랬는데, 우리 포화송 가로로 표시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QK 돛은 QK하고 H의 뭡니까? 포화송 브라켓. 그 다음에 PK 돛은 PK와 H의 포화송 브라켓,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포화송 가로로 표현한 해밀턴 방정식이다라고 하고, 우리 또 앞에서 뭐도 알았습니까? 포화송 브라켓은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불변이었죠. 그래서 이 해밀턴 방정식이 포화송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 정준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바로 이 형태만 가지고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정준 변환을 무엇을 정준 변환이라고 부릅니까? 해밀턴 방정식을 바꾸지 않고 이 형태 그대로 있게 만드는 게 정준 변환이니까, 정준 변환하면 안 바뀌어야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포화송 가로로 표현한 해밀턴 방정식은 정준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거 하나 배우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포화송 브라켓의 타임 데리바티브입니다. 포화송 브라켓을 갖다가 이제 시간으로 미분할 것 같으면 토탈 데리바티브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 요건 이게 그럴듯해 보이죠, 우리가. 그런데 포화송 가로도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건 이제 증명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U와 V의 포화송 가로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U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의 포화송 가로와 더하기 U하고 V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의 포화송 가로에 더하기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 일식 다시 또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일식 이용하는데 이 F자리에다가 UV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F자리에다 UV를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F자리니까 요거 포화송 가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파시알 데리바티브 텀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우변의 첫 번째 항은 무엇을 이용해서 전개하냐면, 이거 딱 어떤 형태입니까? 야코비 아이덴티티에 나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세 항을 더해서 0이니까 요거 한 항하고 나머지 두 항을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UVH가 있고 HUV가 있고 VHU가 있고 사이클릭으로 순환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뭐하고 같아질 거냐면, 사실은 이 모양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H가 뒤에 있는 게 좋으니까 첫 번째 항을 어떻게 바꾸냐면 UH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HU를 UH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여기 이 포화송 브라켓의 괄호를 바꾸겠어요. 순서를 바꾸겠어요. 그러면 역시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하나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뭘 아냐면 DT분의 DU는 여기 1번식에다 요걸 대입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 첫 번째 식,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식은 여기서부터 우리 구할 수가 있는데 UH는 바로 뭡니까? UH는 DT분의 DU 빼기 파셜 T분의 파셜 U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UH가 있으니까 그거 대신에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UH 대신에 DT분의 DU 빼기 파셜 T분의 파셜 U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VH도 요거 있죠. 그러니까 VH 대신은 뭘 쓰면 되겠어요? DT분의 DV 빼기 파셜 T분의 파셜 V 이렇게 쓰면 다 되겠죠. 그래서 A번은 이렇게 바뀌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B번 요 두 번째 항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 편미분한 걸 볼 테니까 요거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UV를 먼저 포화송 브라켓을 여기다 전개를 시켜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전부 다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미분할 때는 네 항이 있으니까 각 항을 하나씩 미분해가지고 전부 몇 개의 항이 나오겠습니까? 전부에서 네 개의 항이 나올 텐데 그랬을 때 우리 무엇과 무엇은 서로 교환할 수가 있냐면 파셜 QK분의 파셜하고 파셜 T분의 파셜은 순서를 교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독립변수들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 써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두 항이 나옵니다. 앞에 거 미분한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미분한 게 두 번째 항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빼기 두 번째 항을 미분한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두 항이 되겠어요. 빼기 두 개. 가만 보면 여기에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은 요걸 합할 것 같으면 이게 또 포화송 브라켓이 되는데 어떤 포화송 브라켓이 되냐면 파셜 T분의 파셜 U하고 V하고 사이에 포화송 브라켓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항은 또 이거 포화송 브라켓이 되는데 이건 무엇의 포화송 브라켓이냐면 U하고 파셜 T분의 파셜 V의 포화송 브라켓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겁니다. 그래서 A와 B를 여기다 다시 써볼 것 같으면 A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B는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두 개 A와 B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있는 게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싹 없어지죠.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요게 나오고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나온 거 봤죠. 그래서 포화송 브라켓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것 같으면 앞에 거 미분한 포화송 브라켓,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한 포화송 브라켓을 이렇게 더해주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포화송 브라켓은 어디다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자, 포화송 브라켓에 대한 미분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만약에 DT분의 DU가 0이라면 그 다음에 DT분의 DV도 0이라면 다시 말하면 요게 0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요게 0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가 포화송 브라켓 중에 한 항이 0이면 둘 다 0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0입니까? U와 V의 포화송 브라켓을 시간에 미분한 것도 0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DT분의 DU가 0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대한 토탈 데리바티브가 0이라고 하는 건 그게 바로 보존되는 양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U가 보존되고 V가 보존된다면 DT분의 DU가 0이라고 하는 U가 보존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건 V가 보존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U하고 V가 보존된다면 UV의 포화송 브라켓도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가운동량입니다. 자, 가운동량에 대한 포화송 브라켓을 우리가 구할 텐데 우리 여기서 이용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펀더멘탈 포화송 브라켓을 이용하겠어요. 펀더멘탈 포화송 브라켓은 무엇입니까? QI, PJ는 델타 IJ 요거만 0이 아닌 게 있고 나머지는 몽땅 0이죠. 자, 그러면 각운동량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R 크로스 P인데 요걸 성분별로 전개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X 성분은 YPZ 빼기 ZPY, 그 다음에 Y 성분은 ZPX 빼기 XPZ, 그 다음에 Z 성분은 XPY 빼기 YPX죠. 그래서 우리 LX는 이렇게 쓰고 LY는 이렇게 쓰고 LZ는 이렇게 쓴다고 할 수가 있다면 이 두 성분 사이의 포화송 브라켓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LX와 LY의 포화성 브라켓을 구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LX 대신에 저거 YPZ 빼기 ZPR 여기다 쓰고 LY 대신에 ZPX 빼기 XPZ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요거는 우리 전개하죠. 그래서 포화성 가로를 계산하는데 요거 전부 다 전개할 것 같으면 전부 해서 내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내항 중에서 여기 펀더멘탈 포화성 브라켓으로 0이 안 되는 것만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0이 안 되는 걸 고르기 위해서 앞에 뒤에 거를 다 뺄 것 같으면 여기 PZ, Z는 0이 안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것도 이렇게, 근데 요 두 개는, 가운데 있는 두 개는 0이 안 되는 거 없어요. 항상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뺄 것 같으면 가운데 있는 이 두 개는 이제 0이 되고, 남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PZ, Z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여기 Q, P 해야지 1이 되죠. 그래서 P, Q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YPX가 되고, 요거는, 여기는 ZPZ는 1이니까 요건 XPY 이렇게 되는데, XPY 빼기 YPX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LZ죠. 자, 이런 식으로 X성분과 Y성분의 포화성 브라켓은 Z성분이 됐습니다. 요게 순환 순서대로 그대로 성립하는데, 그래서 LX, LY의 포화성 브라켓은 LZ. 그 다음에 LY, LZ의 포화성 브라켓은 LX. 그 다음에 LZ와 LX의 포화성 브라켓은 LY. 이걸 한꺼번에 쓴다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LI, LJ는 레비치비타 심볼이죠. 입실론 IJK, LK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때 이제 K를 여기다가 이제 다 더하는 거죠. 1, 2, 3에서 이 더하면 요 세 개가 쪼로록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알았습니까? LZ는 LX와 LY의 포화성 브라켓이다 라고 하는 걸 했죠. 그래서 가운동량의 성분에 대한 보존 법칙에 우리 아까 구한 포화성 브라켓의 시간의 더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운동량 성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포화성 브라켓 아까 구해놓은 게 뭐예요? LX, LY는 LZ 뭐 이런 거 구해놨죠. 그래서 한꺼번에 쓰면 이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화성 브라켓의 시간의 더함수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U 대신에 LX 집어넣고 V 대신에 LY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LX가 보존되고 LY가 보존되면 뭐도 보존돼요? UV의 포화성 브라켓이니까 그거 바로 LZ죠. 우리 어떤 결론을 거둘 수가, 구할 수가 있냐면, 각운동량의 두 성분이 보존되면 세 번째 성분은 반드시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포화성 가로의 시간도함수 가지고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가운동량 중에서 한 성분이 보존되면 나머지 두 성분 중에 어떤 거라도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성분이 보존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다른 성분도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운동량의 두 성분이 보존되면 그러면 포화성 가로의 시간도함수에서 세 번째 성분도 반드시 보존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화성 가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포화성 가로에 대해서 더 재밌는 거 또 앞으로 더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